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24강 십송론 12번째 시간인데요. 편제, 전번 시간에 정제에 이어서 편제, 능동적인 현금 재산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제에서 이제 정제 특징 중에 이제 서로 어떤 꼼꼼하고 세밀하면서 사람을 비유했을 때 아내의 입장에서는 정경부인 같이 단아하고 그리고 수동적인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편제는 이제 약간 그러면 정경부인과 사람을 비유했을 때 정경부인과는 다른 어떤 애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편제의 특성이란 건 이 편자가 말씀드렸지만 음양이 서로가 각각 같아가지고 밀쳐내는 성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편을 쓰는 재성격이 되어 있는데, 이 편제의 특징 중에 이제 앞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제에서는 이 약간 고정적인 어떤 수익, 월급이라든지 이자같이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고정성에 비해서 편제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게 목표도 그렇고 결과물의 어떤 그런 변화, 유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부침이 있다. 오르고 내리면 어떤 부침이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나랑 일간이 같은 성분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무토 입장에서 무토가 이제 플러스니까 이것이 이제 편제가 되겠고, 지지에서는 술토나 진토가 간목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은 마이너스인데 기토가 마이너스라서 마찬가지로 편제고, 지지에서는 미토하고 축토가 각각 마이너스라서 편제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정제가, 이거는 진짜 내가 아끼는 것, 이건 진짜 내 거거든요. 정경부인 내 거, 내가 아끼는 거,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내 거. 근데 이 편제는 내 거도 됐다가 네 거도 됐다가 유동적이다. 이게 유동성이라고. 유동성이라는 거. 왔다리 갔다리 유동적 변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내 거도 될 수 있고 내 거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차피 재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할 때 이 주식이 제로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잃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어떤 돈을 놓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 이익 나고 손실 나는 부분이 같다 해서 이제 제로섬이라 하는데, 편제는 이 제로섬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하는 얘기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 예금하고 다르게 정제의 예금의 고정적인 수익에 비해서 주식의 수익률은 왔다 갔다 유동적이고 어떤 부침이 있다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이 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제가 월급쟁이라 그러면 편제는 사업가 마인드입니다. 사업가. 물론 이것도 이제 관성인데, 예를 들어서 일시지에 관성이 있고 연월에 관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일을 하다가 내 사업을 한다, 내 일을 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편제라는 것은 결국 정제랑은 다르게 가능성 있는 한방 같은 일단 그런 투기의 개념이 강하고,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여자라고 했을 때 고정적인 어떤 정경부인 내 부인 말고 다른, 결혼 안 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애인에 더 해당될 수 있는데, 애인이란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예전에 애인이 지금 애인하고 같이 애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좋지만, 또 남자는 여자도 여러 남자를 만나보면서 서로 어떤 맞는 상대방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의 애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떤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제는 정제에 비해서 사학과 마인드에 있다 보니까, 편제의 가장 큰 특징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에어리아, 공간, 영역 확보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역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영역 확보라는 게
아까 사업가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유통망이라든지 시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이 어떤 그 틀을 갖다 확장을 시켜서 매출을 신장시켜야 보다 보니까 이 영역이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겠고, 또 매출로 따졌을 때 당연히 시장성이니까 공간 맞잖아요. 판매 루트, 처 이런 거다 보니까 영역 확보에 굉장히 특화 쪽에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이다 보니까,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그 편제에 있으신 분들이 여행이라든지 아까 영마, 나중에 선생님이 영마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이 공간 확보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강하다. 정제는 그게 아니고 내 거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한계성이 있는 반면에 편제는 굉장히 지역적 공간적 한계성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은행 이자 수익률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응수 선생님 그 연기하시는 뭐 묻고 따블로가 할 때 그 따블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되면 확 됐다가 또 떨어지면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동성 부침이 강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 편제라는 게 주식 같은 시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산이다 보니까, 이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져 보니까 이게 이제 주식이 투자의 어떤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에 투자해서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막 그 어떤 수익을 내는 투기적인 어떤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기획부동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아니면 개발이 어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땅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나중에 또 나오시지만 이 시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확 이렇게 개발을 시켜서 대박을 내는 그런 투기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에 비해서 정제는 그냥 내거 그러니까 짜잔하게 세밀하고 소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도박. 근데 도박이 실제로 뭐 해외 도박 뭐 요즘 뉴스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사이즈 크게 가면은, 정제가 예를 들어 잔돈품 아껴서 모아서 만약에 재생산해서 막 날리는 것처럼 도박도 작게 하다 보면 크게 날릴 수 있는데, 도박을 선호하는 성향, 그러니까 정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같은 게 확실하지 않은 거는 안 하니까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놀이 같은 것 중에 도박 같은 경우에 정제하시는 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 경쟁이란 거 앞전에 저희가 겁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쟁성이라는 건 겁제가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겁제라는 게 뭐냐면 경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인데, 그 경쟁 마인드에 가장 또 그러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성 중에 그 겁제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그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관적 기질이 있어야만이 경쟁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경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니까 어떤 그 틀을 이런 거 깨야 되잖아요. 틀을 깨는 거, 이게 상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말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 상관적인 기질이 있어야만이 경쟁하는데 우월하다. 왜냐하면 영업적인 거에 굉장히 특화된 말로서, 이 경쟁도 마찬가지. 이 경쟁이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지만은 그 식상 행위 중에 어떤 언어, 말이라든지 빠르게, 상관이 되게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폭넓고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관적인 기질이 있어야만이 경쟁을 할 때도 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이 경쟁을 하다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경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로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만 분의 1이라는데, 이 굉장히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인데, 이 편제의 특성이란 건 희박해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박을 향해서, 저 높은 곳에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마인드, 대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제극인데서 인성을 극한다 말합니다. 인성을 극하니까 정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시키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에 대한 목적이 생기면서 제극인 시키면은 장사를 크게 해서 망하거나, 장사를 크게 해서
망하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도박을 안 하신다고 해도 로또는 정제보다 편제분들이 더 좋아합니다. 로또가 성향이. 로또 어떻게 보면 그 816만 번 1이라는 확률을 꿈꾸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도박 심리나 로또 심리나 뭐 대박을 꿈꾸는 그 마음은 크게 한번 이렇게 보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재성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그 편재의 마음은 공간 영역 확보, 그 다음에 그 겁재와 아니면 상관같이 스릴을 즐기는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원래 재성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거는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은 정제. 재성에 대한 집착,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정경 부인에 대한 집착 강한 것은 정제가 더 강한데, 편제 같은 경우에는 내 것도 될 수 있고 네 것도 될 수 있다 했으니까 뭐 이런 거죠. 뭐 A라는 그 남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남자는 천지 삐까리 아닙니까? 이 남자 있고 저 남자 있는데 굳이 매일 필요 없다. 오는 남자 막지 말고 가는 남자 안 잡는 성분이 편제고, 그 마인드고, 여자는 마찬가지겠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 것처럼 편제라 그러면, 정제는 내 건데 내가 아끼는 건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정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시행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시행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그 계획을 하는 사람인데, 오피스텔 사업을 한다. 이게 어떤 지역에다가 오피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시행업자의 개념, 이거 잘 되면 대박 나는데 분양 안 돼서 못 되면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 시행업자가 이제 정제라고 하면, 이 시행업을 하는데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내가 월세로 따박따박 받겠다라고 마음을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런 성향을 정제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오피스텔을 만들어 놓은 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정제, 뭐 편제 이런 성향을, 그러니까 아까 정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의 십성으로 놓고 봤을 때 특징 중에 강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정편제 혼재가 돼 있으면 이거 다 왔다 갔다 상호 교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특성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시행하는 사람은 이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정말로 쪽박을 찰 수 있는 상황이라, 무슨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동산 업자 어떤 그런 마인드 중에 크게 시행하는 시행업자는 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편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분양을 받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거 시행하려 그러면 원래는 뭐 건설사 지급 보증도 들어가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자금이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PF도 받아야 되거든요. 프로젝트로 이제 파이낸싱 받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를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이거를 갖다 시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질은 맞아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그거에서 하지만, 목 좋은 곳에서 괜찮은 아이템으로 하게 되면 대박이 나는데, 그 대박 나는 거 만들어지고 건물 올라가면 그때 이제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챙기고자 하는, 그래도 빠지는 성분은 정제고, 작게 먹고 안전빵으로 가겠다,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뜻이고, 거기서 아니면은 월세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제. 그래서 편제와 정제도 어떻게 보면 먼저 어느 게 선이고 이거는 또 정제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만든 다음에 한방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 어떤 그 교차성이 있긴 하지만, 이 특징 중에 편제를 가지신 분 성향은 못 먹어도 그 다음에 묻고 따블로 가, 그리고 즐거우면 끝이 없다. 무슨 그거 같은데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까 그 영역 확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역 확보라고 그랬는데 이 어디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즐거움, 여행의 즐거움, 공간, 이 편제는 영역 확보입니다. 편제는 영역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갔던 지역, 좋아하는 플레이스 이런 데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이게 내 즐거움이니까 이것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업을 할 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이런 시행 사업을 하려 그러면 시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하고 그다음 분양하는 분 다 통제를 해야 돼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편제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대박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모르고서는 못하. 편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그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경쟁을 할 때 정제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큰 사이즈, 대규모의 어떤 그런 것들은 편제적 성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통제라든지 관리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 마인드, 경영권 확보 어떤 그런 차원에서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공간 감각 능력이, 공간의 어떤 감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 공간 감각 능력은 사업 경영에서의 공간 감각도 되겠지만, 이 지역적인 아까 영마 나오겠지만 어떤 그 내 공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에어리아의 그런 확보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고 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여행 좋아하고 데이트할 때도 어떤 즐겁게. 그러니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끼다 보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즐거움의 그 소비 비용이 비쌀 경우에는 그 아끼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그 틀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행이나 데이트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성에 대한 어떤 호감 표시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선물도 줘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이 즐거움,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호도가 편제가 정제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성에게 호감을 받는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편제 성분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결혼한 유부녀가 정제성이, 그러니까 정제라고 보면 결혼한 남자 입장에서 유부남 입장에서 그 아내가 이제 정제라 그러면 내 아내가 정제적으로 애 잘 키우고 따박따박 참 고전적인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그 설명을 할 때 정제적으로 아끼면서 꼼꼼하고 살림 잘하고 좋잖아요. 그런 아내가, 그 아내도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신혼 때 이전에는 아가씨 때는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즐거움을 느꼈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결혼하면서 정제가 돼서 편제적인 즐거움을 못 찾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그거 이상 나가면 제가 사실 오바 같기도 하고요. 편제는 여행이나 데이트 등 즐거움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서 이성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많다라는 내용이고 그 역마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다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편제 이성분들 걸을 때도 보면은 보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밥도 굉장히 급하게 시신까지 있으면 더 급하게 먹는 성향도 있고 좀 다이나믹, 정제보다 약간 유동적이다 보니까 약간 다이나믹한 성향도 있고 그래서 항상 바빠. 분주해요. 밥도 엄청 빨리 먹고 겁제랑 양인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빨리 먹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급합니다. 결론 빨리 내야 되고 이 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제와 양인 같은 경우에는 경쟁성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기질들이 있어서 이 경쟁성이란 건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시 뭔가 머릿속 계획하면서 이 모든 걸 빨리 처리하는 빨리 처리하는 어떤 그런 인자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편제는 어떤 역마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서 보폭,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행도 역마의 어떤 그런 어떤 종류잖아요. 보폭이라는 걸 넓으면서 항상 분주하고 바쁘고 밥도 빨리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제는 그 연애도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스킨십이 가미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연애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일간에 예를 들어서 뭐 월지가 인지거나 아니면 을목일장에서 이제 미토 이렇게 되면은 이 제격이라는 게 물론 편제격이긴 하지만 제격 입장에서는 어떤 유흥적인 거라든지 유흥적인 거 다음에 이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매력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건 거죠. 편제 입장에서는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랑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욕심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다고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욕심이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사랑도 제대로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성향이 강하고 이게 어떤 그 편제 같은 경우에 그 편인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정신적인 그 이면의 어떤 보여지지 않는 이면의 어떤 그런 사고가 강하다 그러면 편제는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이면의 사고가 강해서 이게 물질에 대해서 나한테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이거 이외의 어떤 그런 용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본질이 무엇이고, 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 도대체가 어떤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질 어떤 그런 보여지는 모습 말고 그 이면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하는, 아까 공간 감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감각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 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면까지 이렇게 보는 것도 보면 정제가 딱 틀에 짜여진 어떤 그런 레귤러나 어떤 규칙, 약간 정관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런 것이 더 강한데 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정된 틀이 없다. 이 무관이라 그러면 어떤 예술적인 성향이 굉장히 예술가 기질이 있다고 봐야죠. 예술가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거고 어떤 그 틀을 깨는 지금 이 십성 중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십성 성분이 뭐가 있냐면 이 편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성이 없는 무관 그 다음에 이 정인의 입장에서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요 성분들 나중에 무자심리랑 뒤에 이제 십성심리 조합에서 나오겠지만 요런 성향들이 있으면 틀을 깨고 어떤 예술적으로 어떤 그런 기질이 발휘가 되는데 지금 요즘 뭐 AI 시대라 그러고 챗 GPT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작업들에 대한 그거를 뒤집는 굉장히 그것도 뭐 어떻게 틀을 깨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틀을 깬다고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입력 장치, 인간의 어떤 그런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생각들을 말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컴퓨터의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뛰어넘는 틀이 없어 보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고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시킨 상태라서 물론 뭐 AI 시대가 와서 어떤 이 시대가 나중에 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공포에 떨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우주적인 사고를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AI 같은 경우에 틀을 깨놨던 그런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잠깐 샜는데 그 고정적인 틀을 깨는 것들의 시대가 돌아온다. 지금 이제 어떤 그 틀에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관에 어떤 얽매이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 틀에 얽매이는 것들을 없애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인 같은 경우에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말씀드렸고, 무관은 관에 틀이 없는 것, 편제는 공간 어떤 지배 능력 그런 그 이면의 사고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요 무관의 시대가 돌아오면 이 무관의 시대
로봇가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돼도 복고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 정신적인 어떤 사고에, 이 정신적인 게, 이게 정신이 우주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명상이라든지 그 수행을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의식적인 사고가 많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떤 일정 지역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얘기하는 게 인간의 의식을 지금 현재 인간의 25% 정도 많이 쓰는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쓰지 않는 나머지 70%가 됐건 75%가 됐건 그 어떤 그 무의식의 영역도 이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게 그 정신세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행이라든지 기도,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 의식적인 틀을 깨다 보면 이것과 이제 이거 능력이 이제 올라가면 명리를 공부하면 이것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의 우주와의 어떤 그런 소통, 그 메타버스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이 명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 공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관의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편재는 성향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급하고 활동성이 강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어떤 건강을 해칠지도 모르고 막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재생살이 있으면 재생살 구조면 더 건강을 어떤 염두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편관에다 편재가 있으면 이 바빠서 아예 건강 챙길 겨를이 없어요. 바빠서 이 편재와 편관이 같이 있으면 그런 성분이 되겠고 이 재생살 구조는 이게 이제 그 편재하고 정관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화일주 입장에서 만약에 신금이 있고 자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정제지 않습니까? 재생살 이게 자가 이제 편관이니까 살이잖아요. 재생살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 어떤 그 재생살이라는 건 재생살의 건강도 막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가 뭐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성분이긴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니까 돈도 당연히 거기에 치료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고 돈 쓸 일도 많은 게 재생살 구조인데 편관 편재에 있으면 바빠가지고 건강 못 챙기다가 겨를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 편재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에 재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강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살 운이나 이럴 때 본인의 어떤 건강,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재생살 운이 오면 다치거나 아프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명리 해석을 할 때, 사주 해석을 할 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편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전의 어떤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예를 들어 땄어. 쟁여놓으면 되는데, 다시 재투자. 주식 같은 경우, 재투자하는 어떤 그런 모험을 위험스럽게 감행을 한다. 위험하게 감행을 하게 되고, 그 목적은 내 목적은 저기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아직 나는 요것밖에 없다. 가장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주식이 가장 예를 들기 쉽겠네요. 편제는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이 있으면 아니면 요즘 뭐 크게 또 한방 제대로 먹고 있는 그 비트코인 그냥 계속 묻어둬 이제 따블로 이게 이제 수익을 가려고 하는 그런 모험과 톰소의 모험 아니고요. 꿈과 희망을 가진 위험한 투자 아니죠. 투기죠. 투자. 편재는 투자이자 투기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재성적인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편재가 강한 분들, 운에서도 그렇고, 내 어떤 그 명식에도 있고, 만약에 운에서 편재운이 들어온다. 편재운이 들어오면 연애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해서 능동적으로 투자해서 능동적으로 망하는 거죠. 수동적인, 아까 정제가 수동적인, 앞전 시간에 했던 정제가 수동적인 그 현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시간 강의했던 시간에 정제가 수동적인 그 재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동적인 재물에 비해서 이 편재는 능동적 현금 재산. 그 앞전 시간에 왜 재물의 성향을 따질 때 현금이 가장 그래도 눈에 그냥 쉽게 다가오니까, 어른들도 뭐 선물보다는 현금 신사임당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현금이 1순위였고, 이제 그 1순위가 제일 낮은 어떤 재성의 척도였고, 재물에 어떤 관성까지, 명예까지 해서 재산이 재물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이 편제는 실질적으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현실성을 좀 벗어나 있으면서도 내가 하기는 하는데, 현금을 확보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정제에 비하면 저도 편제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정제적인 활동이 가장 재산 증식에는 좋은 것 같았을 거고요. 어떤 편제는 그냥 공간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나만의 공간, 힐링 이런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크게 한번 타격을 입어가지고, 제가 신해다 보니, 신해, 이제 간이 신해라는 정화 일종의 편제인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근데 이게 지금 금년이 해묘미 이제 인성국이라서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대운이 이제 인대운, 경인대운인데, 이게 나중에 기축으로 바뀌거든요. 기축 딱 들어오면 제가 임자신데, 그러면 자 딱 들어오면서 미토 작살내고 해자 축 딱 관방합 짜면 이 축의 뿌리가 신금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편제지 않습니까? 편제. 임자 12운성으로 절진데 이 정신세계로 가야 되는데, 정신세계로 가는데 과연 어떤 신금이 뿌리가 축토에서 생겨서 제가 이것을 활용을 할지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가 지금 나와서 이거 말고 지금 왕초보랑 그 다음에 논상탐구 교재도 나왔는데, 기존의 명리를 해석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 보면 신양, 신강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하시는데, 이거 해석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어야, 제 사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도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2015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제 사주 해석을 못 했었던 상황에서 그 연월일시 간법을 알게 되고, 공성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십성 심리, 기존 고소에 있던 거 좋은 거는 분명히 뽑아 먹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혀의 놀림으로 뭐 한자 몇 개 들어가고 말 잘하면 이게 되는 줄 아는데, 그래 놓고 이 심리라든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석 못 합니다.
공성에서 연월의식 강법 아니면 이런 것들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 편제에 대해서 이 편제 하나 갖고만 이렇게 나오는 또 있거든요. 이 하나 갖고 나오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8개의 8글자를 다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연 플러스 대운 보시고요. 플러스 또 음량으로 봐야 되고 한란저수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술사분들 몇 분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투기도 아니고 투자라고 보셔야 되죠. 투자는 손해를 감수하시는 건데 그 투자의 손해는 여러분한테 만약에 시간이 손해일지언정. 근데 중요한 건 교육하고 군대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민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산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 물리적 그 시간 투입하는 시간만큼 모르는 것도 많은데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사주 봐가면서 고민하고 해야 해석을 할 수 있고 일단 내 자신부터 여러분들 자기 본인의 사주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남의 사주 봐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이 마찬가지 이거 지금 뭐 미토 2개 있고 만약에 축 들어오면 박살나고 박살나죠. 월지하고 제 자신 건강도 박살날 수 있어요. 식신이니까 이런 것들 대비하잖아요. 개운법이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들까지 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현재 우리 지금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생활 명리학 지금 기초 이제 41강 중에 지금 거의 반 넘어갔는데 기초 과정에 십성 관련된 게 답니다. 십성 요담 나오는 무자심리랑 그 다음에 그 이 조합심리 십성 조합심리가 나오는데 중국부터는 더 이제 운성 들어가는데 그 뭐 말초신경 자극적인 어떤 그런 신살 막 이런 거 막 땡기니까 뭐 화계 둘에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결혼하기 어쩌고 저쩌고 뭐 백호양인 뭐 제 백호양인에 홍염 2개 도화 1개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에 훅 해가 보니까 뭐 좋은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옛날 고소에 나오는 책들 보고 다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지금 교재 나오면서 이제 교재에 대해서 그 교육 강의하신 그 서구당 그 스승님의 어떤 그런 그 20년 이상의 노하우가 녹아내린 이 관법들하고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생활하고 같이 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 이면적인 어떤 그런 이런 거 다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편제적인 성향이 없잖아요. 많습니다. 저도 복권 로또 많이 삽니다. 로또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운 봐가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는데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테스트 하는 거니까 생활 명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하루날을 보냈고 사업체도 큰 거 뭐 몇백억짜리 해 먹고 그 대가로 세상에 꽁투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한테 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정스님 무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소유라고 갖고 있지 말라가 아니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태어나면서 갖는 이 재성적인 명식이 있습니다. 운 좋아서 돈 많이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흑수저 금수저라 할 거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됩니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노력하고 하는 거지. 이건 뭐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로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데 그래서 조금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사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은 많이 해야 돼. 말은 줄이고 상대방을 진짜 더 이해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제 자식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에 그 힘든 삶을 제가 백호 명리라고 했던 그게, 백호는 살 중에서 가장 빡세게 힘든 살입니다. 그 스스로 나도 죽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 다칠 수도 있고, 월지 백호 있다, 예를 들어 화계 있다, 뭐 휙신은 만약에 임묘된다 그러면 와이프도 갈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그것들을 센 만큼 한번 겪어본 입장에서는 더 센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떤 몫이 나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 좀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다 자기 그릇이 있고 자기 몫이 있고 자기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알고 늦게 하는 것이 생활 명리, 명리를 빨리 깨우치고 배우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는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이, 제가 제 사주를 볼 수 있게끔 된 어떤 그 시간 동안에 기존의 어떤 뭐 어떤 명리나 이런 책들 막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요즘 강의를 할 때 보면 단어 어떤 기본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영어를 그 어원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 언어 철학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깨우치고 나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니까 진리가 다 하나다, 유니버스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느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교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이지만, 그걸 가르기 위한 그 과정의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 겪어봐야 되고, 힘든 거 겪어봐야 되고, 이겨내 봐야 되고, 현관 말씀드렸지만 극복하는 것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티브, 목표, 그럼으로써 또 죽을 때, 눈 감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갈 수 있으려면 명리를 빨리 배우시고, 내 명식이 어떻게 되는가. 50이면 지천명이라고 내 명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명에 대한 가장 빨리 확실히 아는 게 이 명리를 꾸준히 하시면 저보다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편인적인 생각 이런 것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걸 깨려고 계속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건, 저도 제 스스로 공부이지만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절박해 보셨나요? 엄청 절박해 보셨나요? 정말 절박해 보셨나요? 제가 세상에서 할 게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저 서구당 스님 찾아간 것도 도대체 뭘 해야 돼? 도대체 내가 망했는데 또 더 이상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갔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공부해보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게 된 게 굉장히 저는 지금 생각에는 행복하고, 예전에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뭐 장교 생활하면서 10년 가까이 하면서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망해가지고, 망할 때 진짜 비는 한꺼번에 온다고 폭삭 망했거든요. 애들 엄마도 하늘나라 보내면서 어린애들 딸내미 둘이 키워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들한테 가슴에 목 박아가면서, 형제들 아버지 엄마 고생하시는 거 그거 느끼게 해가지고 막 분란 일으켜 가면서, 또 저는 저대로 쪽팔리는 거 감내하고 빚 다 갚아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뚫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매 순간에 힘들지 않은 순간은 단 하루도 없었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 명리 꿈을 꾸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삼천배도 하면서 그 해보니까 제 껍데기, 제 이면의 세계에 대해서 점점 제가 밖에서 나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리 공부를 하시면 나를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보는 세상이지만 반대로 그 세상이 나와
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편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십성이 지금 10개가 있었잖아요. 사주에 이제 8개 자 중에 말씀드렸지만 10가지 다는 없고 뭐 최대한 8개까지 일 수 있어, 사주가. 근데 그게 다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십성이 없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25강부터 해서 무자심이라 해서, 무자라 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글자 자자 무자심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같이 해볼 건데요. 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금전의 재활용이라 가지고 좀 땄으면 딴 걸 가지고 정제적으로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이 특징이 절대 대박을 꿈꾸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위험하고 이제 모험인데 불구하고 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셨으면 이때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이 강의 목적도, 강의 제목도 보면 정제가 수동적인, 이게 이제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재물이 어떤 재산, 이 현금보다 더 높은 어떤 단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편제는 지극히 능동적인,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이, 신도 아닌 내가 능동적으로 얼마나 만큼 벌 수 있겠습니까? 편제적으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편제를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터부시해서도 안 되지만, 재성이 없으신 분들은 또 결론도 못 내요. 편제도 없다 그러면 결론도 못 내게 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무자심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능성의 승부를 거는 건 좋은데, 스케일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 반드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명리를 최소한 이걸 이제 배우시면서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건, 이게 위험하고 모험적이라는 걸 알면 어느 정도 그칠 줄도 알아야 되는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교재 72페이지에 지금 지나온 과거보다는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중시하는 가장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는 이 편제에, 그게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야. 이것부터 언제까지가, 제너머 사례 임밭 언제 매려 하나니, 막 드론 타고 갈라 그러고. 이 편제는 약간 무식상처럼 과정 생략. 그럼 정제 입장에서 편제 보면은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저도 아직도 허황된 꿈 꾼다, 정신 못 차렸다는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편제 입장에서 정제 보면 점생이처럼 따박따박 이렇게 저축하는 거 보면, 너 그래서 언제 돈 모르겠냐? 항상 나 말이야, 야, 한 방이 있잖아, 야 자식아, 한 방인데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서로 정편제 다 있다. 정편제가 다 있으면 정제 성향 따라갑니다. 내 거 지킬 건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망해도 할 수 있는 30% 짱 박아 놓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르는 거지. 오히려 정편제 같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더 낫겠다. 그죠? 월급도 받고 주식했는데 꼬라박아, 어떻게 퇴직금 담보로 또 땡길까, 뭐 이런 고민할 수도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25강부터 해서 무자심리, 십성을 지금까지 이제 다 했는데, 이 십성이 없는 어떤 심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는데, 마찬가지로 십성이 있을 때도 뭐 그런 성분 다시 나오니까 반복을 또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보시는데 좀 시원하게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어떤 따로 부연 설명 이런 거 필요 없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더운 여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스스로가 또 공부를 또 하셔야 된다는 그런 거 명심해 주시고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휴가 다녀오실 분 잘 다녀오시고 또 계속적인 응원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